백만송이 장미 해보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악보를 한번 보실까요? 이걸로 봐야 되겠다. 거기 보시면 여기 그 악보 위에 보면 기본 연습곡 그래서 스케일이 있고 스케일하고 교본 없으신 분 같이 보세요. 일단은 색소폰 교재, 연주기법, 피규레이션, 연주기법 적용.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쉽게 생각하면 연주곡이라는 거, 노래라는 거는 마치 이제 축구 경기를 하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경기를 할 때 축구 선수들이 경기만 해서 실력 향상이 되지 않습니다. 뭘 하냐면 기본적으로 뭐 슈팅 연습을 한다든지 드리블 연습을 한다든지 롱패스 연습, 쇼패스 연습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그러고 나서 그런 것들이 연습이 된 다음에 경기를 들어가야만이 경기가 항상 발전이 되는데 우리나라 색소폰 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80~90%가 문제는 조기 축구회처럼 조기 축구회도 요즘은 안 그렇죠. 다 연습을 다 하죠. 그냥 동네 축구처럼 그냥 게임만 떼어버린다. 게임만 그냥 노래하고 그냥 반주기 타고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시간만 가고 느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딱 멈추는 게 그거죠. 그래서 이거를 축구 경기라 생각하고 그러면 이 연습을 뭘 해야 되냐? 그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뭘 연습해야 되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케일도 많은 스케일이 있는데 그걸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 필요한 스케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스케일 책을 볼게요. 페이지 18페이지가 나오잖아요. 색소폰 스케일 없으시면 같이 보세요. 같이 1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8페이지 전체적으로 설명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가 뭐예요? 그게 무슨 스케일이에요? C샵 마이너 스케일이에요. 그러면 악보에도 백만송이 장미 보면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코드가 C샵 마이너가 나온단 말이에요. 코드. 그러면 C샵 마이너 스케일이 편하게 되지 않으면 절대 백만송이 장미가 편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주를 하다가도 보면 자꾸 틀린단 말이죠. 이거 연습해도 자꾸 틀리는 게 뭐냐? 스케일이 기본적으로 안 되면요 실수할 확률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기를 떠도 어쩔 때는 패스가 잘 되다가 어쩔 때 패스가 안 돼. 그렇잖아요. 근데 패스 연습만 계속 해봐요. 그러면 경기에도 그러면 거의 90%, 95% 이상은 잘 된단 말이죠. 이게 불규칙적으로 되다 안 된다는 거는 뭐냐? 그 연습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18페이지 2번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 2번 C샵 마이너도 2번 뭐예요? 4번 또 뭐예요? 5번을 연습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또 다 하실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2번만 하면 돼요. 2번만 2, 4, 5를 다 하려고 하면 좋지만 기본적으로 2번은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페이지 23페이지 봐보세요. 23페이지 23페이지 그러면 거기도 뭐예요? 페이지 2, 4, 5죠. 번호가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 연습해야 되고 4번 5번까지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2번 첫 번째 그것만 손가락이 돌아가면 돼요. 왜 그러냐? 백만송이 장미 보면 뒤쪽에 봐보게 페이지 3페이지 69마디 봐보세요. 69마디가 되면 뭐예요? 이게 키가 바뀌었죠? 이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거기 키가 D 마이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E 마이너와 C샵 마이너와 D 마이너 스케일을 숙지를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게 돼야만이 이 곡을 잘할 수 있는 거죠.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백만송이 장미 연주하시는 분으로 이 템포가 몇입니까? 이게 보면 85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85 스케일이 돼야만이 돼요. 스케일 안 되면 이거 100 안 봐도 뻔하게 따라는 가지만 그게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스케일 연습해야 되고 또 색소폰 교재 봐볼게요. 교재. 그러니까 적용하는 걸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교재가 그냥 노래와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페이지 3 봐보세요. 텅깅 연습이란 말이죠. 왜? 여기 보면 미워하는 마음 그거 있죠. 악보에 보면 21페이지 보면 미워하는 마음 이게 다 텅깅으로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3페이지에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또 페이지 8페이지 봐볼게요. 비브라토가 뭐예요? 4개짜리죠. 한박 4연음. 비브라토가 한박 4연음이 84템포로 되면요. 절대 이 곡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이게 되셔야 돼. 이 역량이 되셔야 돼. 그래서 대부분들이 색소폰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맨날 게임만 뛰니까 기본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패스가 정확하지 않고 드리블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맨날 그냥 공만 따라가고 그냥 땀만 흘리는 거지. 색소폰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브라토도 85로 4개가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고 일단 한번 쭉 가볼게요. 그리고 17페이지에 1 다시 1이 뭐예요? 다시 이건 복사가 잘 안 되네. 1, 2예요. 1, 2 17페이지 1, 2 1번, 2번 그게 꾸미움입니다. 꾸미움. 네. 그리고 16페이지 1, 2 여기서 나오는 꾸미움들이 대부분이 16페이지, 17페이지에 있는 꾸미움들이 전부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꾸미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연주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는 갈 수 있지만 그거를 멋있게 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게 기본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깊게 들어가서 피규레이션 페이지 14페이지 피규레이션 14페이지 봐볼게요. 피규레이션 105에서 112 그러면 거기 봐볼게요. 그 리듬거리 봐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교재를 그냥 피규레이션 그거는 이제 위에 번호가 있습니다. 위에 105에서 112 넘버가 100 예. 보이죠? 그러면 거기가 리듬거리 어떻게 돼 있어요? 리듬거리 이런 리듬거리 많죠, 이렇게. 이런 리듬거리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연습이 많죠, 이런 리듬거리. 그러면 봐보세요, 여기 보면 그런 리듬거리 비슷한 게 어디 있어요? 13마디 사랑을 할 때만 이런 리듬거리죠, 그죠? 할 때만 이런 리듬거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야? 피어나는 사랑이 17, 18, 19마디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거기도 뭐야? 비슷한 리듬거리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노래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는 노래를 해서 그냥 흥을 갖고 가는데 기본적으로 피규레이션 14페이지에 이런 것들이 됐을 때 백만성미 장미가 더 견고해지고 더 멋있게 연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색소폰을 하시는 분들이 노래만 갖고 하면 맨날 경기만 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한 1년 뛰다 보면 그 뒤로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교재를 갖고 병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주 기법 적용이라서 제가 근래 최근에 새로 만든 건데 맨쪽 뒤쪽에 보면 4페이지, 5페이지가 있어요. 나 없는데. 그 보세요. 같이 보세요. 4페이지, 5페이지 가보세요. 네. 새로 만들었어요. 첨가됩니다. 그거. 없으신 분 하나 구입하십시오. 이거 카피해주면 되지. 네? 아니 카피 아니 그 카피 원하시면 카피해 드릴게요. 근데 왜냐면 카피를 안 해주냐면요 기본적으로 카피하면 다 사라져가 버리니까 카피해 드릴게요. 진짜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저기 봐보세요. 저쪽 보면 이 기본적으로 4페이지, 5페이지 봐보세요. 그러면 리듬이 어떻게 돼요? 이게 거기 보면 4분음편 이상 모든 음에 한박 4연음에 비브라토를 하세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기본기를 닦는 거예요. 이 백만성이 장미는 85템포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85템포로 비브라토를 4연음이 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왜 설명하냐면 기본적으로 가요를 하시는 분들이 연습을 할 때 이 경기만 뛴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걸 쪼개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년부터는 색스폰 스케일이라든지 색스폰 교재, 연주 기법, 피규레이션 연주 기법 적용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뭐랄까 회원님들마다 다 목표를 정해서 다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니까. 왜냐면 저도 레슨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이렇게 꼼꼼히 체크하시는 분이 빨리 늘어요. 더디 느는 것 같지만 꼼꼼히 비브라토도 내가 60, 63, 66 단계적으로 체크하고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그거를 체크 꼼꼼하게 하시는 분이 다시 안 해도 돼요. 근데 그 꼼꼼하게 안 하시는 분은 계속 그냥 편한 데만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교재를 정확하게 해서 회원님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실력이 탄탄하게 쌓을 수 있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연주 수업을 하게 되면 제가 다 지금은 설명하는데 나중에는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이거 언제 다 일일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참고하는 거는 회원님들이 알아서 이거는 이거 연습하라 그랬구나. 그거는 이제 참고하셔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백만송이 장비를 들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백만송이 장비가 왜 샵이 4개냐? 샵이 4개라는 거는 뒤에 나오는 플랫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 음악은 C샵 마이너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D 마이너거든요. D 마이너. 근데 이게 전조가 돼요. 전조가 되는 노래가 많이 없는데 가요 중에 뭐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라는 노래도 전조가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쉬우면서 연주의 효과가 나요. 예를 들어서 샵 하나로 우리가 보통 만약에 샵이 한 개다. 일단은 샵을 2개를 잡아볼게. 보이세요? 보이세요? 샵이 2개다. 그러면 다 나중에 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플랫이 6개. 6개는 아니고 3개인가? E 플랫이죠. E 플랫. E 플랫에서 3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플랫 키가 있으니까 또 색소폰 하시는 분은 불편하고. 뭐 예를 들어 그러면 뭐 F,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플랫 하나에서 다음은 뭐예요? 그러면 아니지. 샵. 파도 솔레 라 미. 파도 솔레 라 미. 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부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D가 아니구나. D. 이 D 마이너에서 뭐로 가냐? D 샵이니까 샵이 6개부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이게 가장 쉬우면서 가장 이 색소폰 불기에는 맞기 때문에 이 키를 선택하는 거예요. 가수들은 음역대라는 거가 있어서 음역대를 선정하지만 색소폰 연주자들은 내가 편한 키로 하는 게 솔로일 경우는 편한 키로 하고 음역대도 괜찮은 걸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뭐 키도 그렇지만 이 키가 제일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왜 샵 4개냐? 그거는 전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되는 거죠. 사실 백만송이 장미를 연주한다 그러면 그리고 뭐 연주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보세요라고 하면 끝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려야만이 연주에 대한 방향성을 주시거든요. 전문가들은 어떤 걸 가르침을 받으면 그냥 다 흡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취미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세세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우리가 뭐 비브라토를 배워도 뭐 대충 설명하면 안 되고 단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이 음악을 배우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쭉 가볼게요. 노래부터 들어가 볼게요. 먼 훗날 어느 별에서 기본적으로 음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크레센도가 되는 거예요. 크레센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이 그죠? 이게 그냥 사람들은 이거 하고 음이 크레센도 되면 더 음이 듣기가 좋아요. 그렇게 되고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여기 보면 내가 세 상하고 나의 뭐가 있습니까? 밴딩이 있잖아요. 밴딩이라는 자체가 밴딩을 안 하고 연주를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밋밋하게 되는 거죠. 밴딩이라는 거는 강조. 그래서 강조해서 그 밋밋함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을 주고 오라는 여기서 뭐예요? 이게 지금 C샵 마이너 스케일을 그려볼게요. C샵 마이너 스케일을 그리면 하모닉 마이너입니다. 하모닉 마이너가 뭐예요? 어떻게 돼요? 이게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이에요. 도샵, 레샵, 미, 파샵, 솔샵, 라, C샵. C샵이 뭐예요? C샵이라는 게 C란 말이에요. C에서 발음이 올리니까 뭐예요? 도란 말이에요. 도. 그래서 이게 뭐예요? 사랑을 할 때만은 아니 사랑을 주고 오라는 C샵 마이너 스케일에서 파생된 멜로디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런 스케일이 이게 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가요만 막 게임만 잘 뛰면 가요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당장은 잘하는 것 같지만 어차피 색소폰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이 뭘 배워도요 3년은 좀 제대로 배워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어떤 거에 전문가가 되려면 10년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은 색소폰 3년만 배워서 잘 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불면 10년, 20년 제가 이제 힘이 다할 때까지 써먹을 수 있는데 대부분 분들이 3년 동안 뭐 하냐 그냥 악보 쫓아가는 데만 해. 그때 이제 새로 내가 잘못 배웠다. 그때 배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하려고 하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배울 때 교재하고 해서 꼼꼼하게 체크해서 배우시면 되세요. 그래서 절대 노래만 배워서는 안 되니까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게임만 뛰면 안 돼요. 그래서 게임도 뛰어요. 축구 선수가 맨날 기본기 연습하면 하지 않거든요. 기본기를 하고 게임 뛰고 그래서 반주기 놓고 반주기만 한 게 아니라 이 기본기하고 반주기하고 기본기하고 반주기하고 이렇게 병행하시면요 실력이 더디 느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견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9째 마디는 뭐예요? 사랑을 주고 오라는 그것도 C샵 마이너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에서 파생된 멜로디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가요에서는 그 스케일이 세 종류예요. 마이너, 내추럴, 하모닉, 멜로디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가요에서는 제일 많이 쓰이는 게 하모닉이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서 한 2, 3개월 되신 분은 그냥 그런 하모닉 마이너가 있구나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너무 그거에 대해서 이거 다음에 언제 하냐 막 머리 아파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그래서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거기도 뭐예요? 이것도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에서 이렇게 하모닉 마이너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리고 13마디도 가볼게요.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어오라는 그래서 진실한 사랑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냐? 절제하셔야 돼. 이 음악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이걸 그냥 이게 아니거든요.
되게 좀 가사가 심오하면서도 먼 훗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좀 되게 시적이잖아요. 노래 자체가 시적이고 조금은 뭔가 이렇게 문학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멜로디를 불어볼게요. 이거를 불 때 이런 느낌하고 저는 이게 음이 심오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 느낌을 더 절제하셔서 그러니까 벌써 처음 노래에서부터 분위기를 잡아가는 거예요. 이 느낌은 뭔가 이렇게 절제하면서 딱 그걸 죽여주고 나중에 터트려줘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가시면 되세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20마디가 이제 5째 마디부터 20마디까지는 절제하시면서 크레센도 해주시고 밴딩 살짝 넣어주시고 절제하면서 연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볼게요. 또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잠깐만. 사랑을 할 때만. 여기까지 절제하고 그 다음에 쭉쭉 가겠습니다. 21마디 텅닝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를 텅닝이 이거를 드드드드. 그러니까 트트트가 아니야. 드드드드 드드드드 또또또또또가 아니고 드드드드드드드. 그래서 혀로 리드 끝을 살짝만 쳐주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텅깅을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해줘야 된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29마디 봐볼게요. 29마디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멜로디 봐보세요. 멜로디 봐보세요.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워하는 마음 없이가 원래는 원곡은 어떻게 돼 있어요? 원곡을 들려드릴게요. 원곡은 미워하는 마음. 원래 29마디 봐볼게요. 원래는 원곡은 원래 이건데 이걸 어떻게 변화를 줬냐? 그냥 4분음표로 솔, 파 29마디 솔, 파, 미, 파, 솔, 라 이 느낌을 봐보세요.
이거 어때? 느낌 자체가 뭔가 이렇게 드드드드 이거 하다가 나라리 그 뭔가 음악에 대한 그 심오함과 뭔가 이렇게 더 절제되고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냥 솔솔솔솔 파파파를 그냥 묶어버리는 거예요. 솔파 원래 솔솔솔솔 파파파파 미미미미 파솔라인데 그걸 솔파미파솔라 음악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선율 자체가 대선율로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선율 대선율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선율 자체가 이렇게 하행하면서 디리리리리리 라 하행하면서 이렇게 해서 비브라토만 한박 사연음을 근데 저희가 비브라토를 배우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비브라토하고 뭐 여기서 한박 사연음 해야 되는지 제가 생각하고 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습을 하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뭐 우리가 마치 축구하는 선수가 선생한테 배우잖아요. 이게 공 찰 때는 여기 이쪽으로 차 그 위치를 딱 정확하게 하고 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임할 때 선생님이 여기 차라 그랬지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몸에서 자연스럽게 드리블하고 나서 패스하고 다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부분적으로 연습할 때는 정확하게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지도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연주할 때는 게임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몸소 나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거는 이제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 4분음표를 나눠서 연주를 해도 무방하다는 걸 아시면 되고 쭉쭉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37마디 볼게요. 37마디 느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지금 진실한 사람을 뭔가 하기 전에 2마디 전부터 음악 가볼게요. 저는 여기서 음의 크기를 좀 더 크게 줘야 돼요. 느낌 자체 봐보세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앞에는 멜로디는 똑같아요. 앞에랑 먼 나 어느 별에서 하고 진실한 사랑을 뭔가라는 것도 어떻게 해요? 가사는 다르지만 멜로디는 똑같단 말이죠. 그렇다면 연주자는 앞에는 같다 그러면 다시 멜로디가 반복됐을 때는 조금은 좀 크게 해야 앞에도 살고 뒤에 멜로디도 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멜로디가 한번 반복된다 그러면 앞에보다는 뭔가 달라야 돼요. 꾸밈을 다르게 넣든지 아니면 밴딩 안 했던 거 밴딩 한다든지 아니면 제일 좀 효과적인 거는 작게 했으면 뒤에 똑같은 멜로디가 되면 크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하실 때는 좀 크게 하면 크게 하면 여기 여기 봐보세요. 여기도 중요한 건데 이거는 밴딩하면서 그 리듬을 봐보세요. 거기가 피로 괴로운 눈물을 흘렸네 봐보세요. 리듬골이 어떻게 됩니까? 리듬골이 리듬골만 그릴게. 리듬골만. 그런데 거기 최고 음가가 뭡니까? 어디죠? 최고 음가가 괴로운 눈물의 라란 말이죠. 라면 어디예요? 리듬골로 봐서 여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를 어떻게 표현해요? 밴딩을 하면 밴딩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가 길어지는 거죠. 봐보세요. 여기가 이거를 39마디입니다. 39마디를 악보 그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밋밋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연주자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박자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엄밀히 따지면 리듬골 자체가 이렇게 리듬골을 그리자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앞에가 좀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행에서 꼭지점에 밴딩이 있으면 그 밴딩 음은 뭐예요? 길어져야 음악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길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헤어져간 사람 많았던 41마디 헤어져간 그죠? 이게 멋이 없어요. 그건 얘기 안 해도 거기가 헤어져가 약간 길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일일이 체크해 버리면 악보가 되게 지저분해지거든요. 그거는 이제 연주자들이 그 알아야 되고 쭉쭉 갑니다. 그리고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그죠? 거기도 너무나 슬해서 길어져야 돼요. 이걸 그냥 악보대로 하면 안 되고 너무나 43마디 너무나 슬해서 밴딩해서 처리해줘서 길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달라지냐? 뭔가 멜로디가 이상해졌죠. 지금 수많은 세월 흐른 뒤 봐보세요. 여기 가서 여기 가볼게요. 여기 봐보세요. 앞에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 원래는 뭐야? 리듬이 악보 가볼게 불러볼게 제가 거기가 악보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 멜로디가 반복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화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화가 재밌는 영화는 뭡니까? 계속 뭔가는 새로운 게 막 보이고 뭔가 흥미로운 게 있는데 재미없는 영화는 뭐야? 막 똑같은 얘기하고 별로 이야기도 앞뒤도 안 맞고 그러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조금 리듬 페이크. 그래서 어떻게 했냐? 봐보세요. 거기가 거기 지금 45마 43부터 가볼게요. 43 갑니다. 44 여기는 느낌이 어떻게? 되게 리드믹하게 원래 이건데 이거를 리듬이 그것도 봐보세요. 음이 어떻게 돼요? 원래 그 수많은 솔, 라솔, 도도레도잖아. 솔, 라솔. 그런데 솔 봐보세요. 여기 악보에 보면 솔도 있고, 그렇죠? 라도 있고, 도도 있고, 레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야? 리듬이 이건데 리듬을 미를 계속 끄는데 미를 어떻게 해요? 리듬이 변화됨으로써 음악이 더 좀 재밌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거를 연주를 다시 한다. 수많은 거를 악보대로 하면 그렇게 변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저 이제 또 미워하는 마음이 이게 그 1페이지 21마디랑 똑같이 가요.
21마디랑 똑같이 갑니다. 그죠? 21마디. 그런데 여기서 좀 다른 건 뭡니까? 52마디 가볼게요. 52마디. 52마디 보면 어떻게 돼 있어? 52마디 보면 뭐예요? C샵 써 있고 마이너스 있고 원래는 이게 원래 음은 이제 도로 길게 끌어주는 음이에요. 길게 끌어주는 거예요. 그냥 쓸쓸쓸쓸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음이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예?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걸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멜로디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어요? 도레미파 라라리라라라리라리라리. 봐보세요. 느낌을 한번 봐볼게요. 그냥 악보 그대로 했을 때는 이렇게 가는데 이거를 그 우리 그려진 악보로 합니다. 그 51마디 봐볼게요. 51마디를 가면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이 크레센도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음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드립이라는 게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애드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없는 멜로디 만든다는 거예요. 애드립의 기본은 뭐냐? 이거를 다 애드립은 대부분은 애드립을 접근하시는 분, 저희 동영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중에 이론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절대 이론으로 접근하면 애드립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C 메이저 스케일.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애드립 교재도 이제 만들 거지만 지금 만들고 있지만 그러면 기본적으로 C샵 마이너 스케일이에요. C샵 마이너 스케일.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 그러면 이 하모닉 마이너를 산을 그린다고 생각해요. 산. 우리가 산을 기본적으로 애드립이라는 건 그냥 산을 그리는 거야. 그냥 우리가. 근데 산을 이렇게 그리는 산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그리는 산이 어디 있어요? 멋 없잖아 이렇게. 얼마나 멋없어요. 그렇죠? 그냥 이거를 산을 위로 이렇게 그리면 멋이 없단 말이에요. 산이라는 게 뭐 있으면 뭐예요?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어디 지우개로 써. 여기 보면 산을 어떻게 하면 멋있게 그리겠습니까? 산을. 균형 있게 오르락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멋있게 그리려면 멋있게 그리면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좀 이렇게 써서 좀. 박수. 그러면 이게 뭐 아니 뭐 이것도 멋이 아닐 수도 있고 하여튼 애드립이라는 거 산을 그려요. 그러면 그냥 이 C샵 마이너에서 틀리게 들리지는 않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얼마만큼 내가 산을 그리냐. 근데 기본적으로 애드립이 이제 C샵 마이너를 봤을 때 C샵 마이너 이게 마이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C샵 마이너 스케일로 놀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속되면. 근데 코드가 다 있단 말이죠. 근데 코드는 나중에 얘기고 첫 번째는 우리가 아이한테 언어를 가르칠 때도 그러죠. 엄마 아빠를 가르칠 때도 엄마 아빠를 가르칠 때도 문장을 다 그 아이가 엄마 아빠를 정확하게 합니까? 옹알이 하다가 그 언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이게 발전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더 문장이 많아지고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걸 구체화시켜서 이걸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C# 마이너 스케일이 되면 거기에다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노는 거가 돼야 돼. 이거는 이제 색스폰을 뭐 한 2, 3년, 3, 4년 하신 분들의 얘기고, 그래서 잠시 애드립을 얘기했지만 애드립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산을 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C# 마이너가 되면 그냥 뭐 아니 어린아이들이 처음부터 두 발 딱 서서 걸은 애들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태어나. 지지키 하다가 걷다가 장난치다가 다 어지럽히고 하다가 그걸 알게 되는 것처럼 애드리브 하신 분은 멋있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스케일에서 그냥 그런 노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단계적으로 잘 놀 수 있게끔 제가 곧 교재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갑니다. 일단 가겠습니다. 너무 길어졌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도, 레, 미, 파가 뭐예요? 그렇게 해서 그 기승전결, 이 53을 가기 위해서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해서 도, 샵, 레, 미, 파, 솔로 간 거고요.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음이 뭐예요? 미화하는 미화는 똑같습니다. 이것도 뭐 55 여기까지는 똑같죠. 50, 61, 60마디까지 똑같습니다. 60마디까지 똑같은데 61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것도 좀 바뀌었어요. 봐보세요. 이게 무슨 표시냐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가까워지잖아요. 솔 밑으로 가요. 이게 뭐냐? 글리산도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글리센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거가 아니라 그래서 변형을 준 거죠. 그거를 계속 똑같이 하지 않게 해서. 이것도 뭐냐? 변형을 준 거고 또 62마디 와볼게요. 62마디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변형을 주냐? 아니 저렇게 변형을 줬을까? 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거기 뭐라고 써 있으면 62마디 F샵 마이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음이 주의 음 파, 라, 도예요. 파, 도, 솔, 레까지 한다면 파샵, 도샵이에요. 그럼 얘가 중요한 음들이고 애드립에서 잠깐 설명하면 기본적으로 C샵 레샵, 파샵, 솔샵이 가요. 기본적으로 스케일이 이게 구조가 이렇게 되죠. 이 스케일에서 코드 톤이 뭐예요? 코드 톤이 도, 미, 도, 아니요 이렇게 코드 톤. 토톤. 도. 이게 되고 이 음들을 다 쓸 수 있어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여기서 시냇물이에요. 이거 시냇물이단 말이에요. 시냇물인데 여기를 건너가야 돼. 마디를 건너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징검다리라고 해서 이게 큰 돌이 있고, 예? 어렵다고 해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시면 돼요. 작은 돌이 있다. 그게 뭐예요? 코드 톤은
큰 돌이고 코드 톤이 아닌 음들은 작은 돌이에요. 그러면 작은 돌이라는 건 뭐예요? 큰 돌에는 오래 머물러 있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작은 돌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음악도 작은 돌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해요? 흔들려 버려. 그래서 이것도 애드립도 음을 길게 빼준 게 뭐예요? F샵 마이너 보면 라 길게 뺐죠. 라 솔라 시에서 도샵을 코드 톤을 도샵 얘도 뭐 위아래 상관없어요. 도샵을 길게 빼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일 긴들이 라나 도샵에서 음을 길게 빼줬단 말이에요. 그냥 뭐야? 이게 징검다리처럼 안전한 돌 위에서 길게 빼줬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애드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느 곳 가도 그 징검다리에 큰 돌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C샵 예를 들어서 어디 보자. 거기 보면 이제 또 다른 걸 한번 볼까요? 뭐 C샵 마이너다. 그러면 C샵. 그러면 어떤 게 도 뭐예요? 코드는 C샵 마이너면 도, 미, 솔이에요. 그러면 도, 이거는 파란색으로 파란색. 도, 녹색으로 도, 미, 솔이에요. 그러면 얘네 음들은 도, 미, 솔을 길게 빼도 돼요. 그런데 다른 음들은 길게 빼는 것보다는 불안하니까 살짝 넘어가는 게 좋죠. 그래서 그게 애드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산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산을 그리다 보면 그냥 뭐 산을 그리다 보면 징검다리 엿도 건넜다 뭐 오래만 안 있으면 돼요. 안전한 것도 오래만 안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애드립이에요. 그래서 애드립이라는 거는 우리 색소폰 하시는 분들이 하고 싶어 하시지만 이것도 단계를 밟아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어린애한테 이 고기 덩어리 주면서 고기 먹으라 그러면 먹습니까? 못 먹어요. 그거 소화 못 시켜요. 그런데 고기를 잘게 썰어서 짜채를 쓸어서 얇게 해서 주면 애들 먹잖아요. 소화 잘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드립을 배우는 사람한테 그냥 야 이거 해서 너 스케일 해 이렇게 해 해서 그냥 고기 덩어리 두면 다 먹고 체해요. 아유 애드립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게 해서 성장하는 거에 맞게끔 딱딱딱딱 그 성장하는 속도에 맞게끔 먹는 걸 딱 주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교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고기 덩어리 던져줘. 고기 덩어리 주니까 그냥 소화도 안 되고 애드립은 어렵구나. 내가 할 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배우면 되십니다. 일단은 그렇게 애드립을 가지고 쭉 갑니다.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 릿과 아름다운 내별 나라로 갈 수 있다네 하셔서 68까지 가고 다 왔습니다. 오늘 강의가 길입니다. 빨리 끝낼게요. 69마디 그러면 뭐예요? 플랫이 전조가 됐어요. 전조가 여기는 이제 뭐예요? 전조가 됐으니까 여기 세 개는 다른 세 개입니다. C샵 마이너 스케일 했지만 여기는 뭐예요? D 마이너 스케일 페이지 23페이지 2번 그러니까 스케일책 23페이지 2번을 보면 그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D 마이너, 하모닉 마이너 그래야만이 이게 자연스럽게 되죠.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D 마이너 또 보시면 똑같아요. 멜로디만 하고 거기서 변화만 준 거예요. 그리고 4페이지 가보세요. 4페이지. 그러면 거기도 계속 멜로디 가다가 78페이지 어떻게 돼요? 거기도 77. 77도 이것도 77이 뭐예요? 코드가 뭡니까? 거기 코드가 안 그려져 있다고 코드가 없는 게 아니고요. 앞에 코드가 뭐예요? D 마이너 코드입니다. D 마이너. 그 앞에 코드가 뒤에까지 D 마이너이기 때문에 안 그린 겁니다. 또 그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77마디 D 마이너에서 뭐가요? D 마이너의 중요한 음은 뭐냐? 네. 레, 파, 라예요.
그러면 뭐예요? 리듬이 라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요한 음들을 갖고 애드립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옛날에 다이었는데. 멜로디 페이크를 좀 준 거죠. 그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쭉쭉 가볼게요. 그래서 D 마이너 가고 85마디 가고 87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중요한 거 거기 가볼게요. 거기 여기가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 91마디 92마디 92마디 가볼게요. 92마디 가볼게요. 92마디가 레로 쭉 끌죠. 이거를 이제 음악 용어로 쭉 끄는 음들을 페달 노트라고도 하거든요. 페달 노트. 우리 이거 피아노 보면 이렇게 페달 있잖아요. 그러면 음이 어떻게 돼요? 페달 누르면 음이 쭉 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을 길게 끄는 것도 페달 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를 봐볼게요. 그러면 백만송이 장면 되게 길어요. 이게. 그러면 거기가 91마디 그래서 이렇게 봐보세요. 이거 지금 여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봐보세요. 거기서부터 해볼게요. 85마디부터 해볼게요. 그렇지, 미워하는 것도. 85마디 봐보세요. 음악 들어보세요. 음악이 그전에는 쿵짝쿵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하냐면 베이스라든지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연주도 들어봐 보세요. 여기 연주를 커지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또 그냥 나나나나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가냐면 그래서 거기서는 애드립이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애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이게 97마디도 가면 이제 백만송이도 이것도 97마디도 97마디 5페이지 97마디 이걸 어떻게 해? 리듬을 애드립을 넣어서 멜로디를 변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쭉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랑은 이제 똑같이 가는 거죠. 특별하게 변화한 게 없이. 그래서 백만송기 장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뭘 아시면 되냐면 여기에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3개월 되신 분도 있고 한 달 되신 분도 있고 1년 되신 분 있고 5년 되신 분 10년 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배우실 거 뭐냐면 백만송기 장미를 하기까지는 이거를 내가 다 한다. 절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냐? 백만송에서 내 필요한 것만 가지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반주가 커질 때는 나도 커지고 반주가 죽게 하면 나도 작게 하구나. 그러면 이런 공식 자체가
다른 노래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자기가 숙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스케일이 잘 돼야 이런 노래가 잘 되는구나. 그럼 숙지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만송이 장미를 내가 뭐 완벽하게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겠다. 어떤 노래를 접근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인식하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백만송이 장미는 이렇게 마치고요. 제가 사실은 이거를 즉흥 연주를 그러니까 연주를 할 때마다 사실 달라요, 이게. 근데 이거를 보고 연주한다. 그게 사실은 더 그때마다 감정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좀 별개로 제가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사실 저도 연주라는 것도 저 솔직히 얘기하지만 연주자들도 어느 정도 애드리브하고 하려면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하고 좀 해야지. 저도 뭐 이거 강의한다고 해서 사실은 이 악보 정리하느냐고 사실 뭐 이걸 해서 뭐 불어보거나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한번 마지막으로 연주를 하고 그때마다 또 틀리니까 똑같이 부른 거는 좀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한번 나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보다 더 잘하려고 해도 힘들겠다.